사회생활 46년 차 대기업 CEO 출신 인공지능 아카데미 아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부분은 플럭스가 나온 지가 거의 이제 한 달이 되어 가죠. 그러다 보니까 플럭스가 또 좋다는 찬양자분도 나오시고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 좋다는 분은 다 쏙 들어갔어요. 1년 전에는 스테이블 디퓨전 사용 안 한다고 하니까 저의 영상에다가 댓글을 막 폭풍같이 달아가지고 비난을 하시던 분도 있던데, 그분은 아직까지 스테이블 디퓨전을 잘 쓰시고 콤피 UI를 혹시 안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황이 궁금하네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500개가 넘는 영상을 만들면서 첫 영상에서부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전이나 플럭스나 GPT나 클로드 3.5 소넷이나 그거의 찬양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인간은 사용료 내면은 어느 것이든지 쓰고 용도별로 더 뛰어난 부분은 소넷을 활용하기도 하고 GPT-4를 쓰기도 하고 또 제미나이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구글 AI 스튜디오에서는 200만 토큰을 무료로 주니까 또 그거는 그 나름대로 활용을 합니다. GPT-4 옴니에서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것도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제가 콤피 UI를 안 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 강아지 우리 아롱이라고 하는데, 아롱이를 로라 모델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좀 너무 강하게 나왔다고 우리 집에 여성분들의 원성이 있어서 제가 찍으니까 사진을 찍을 때 긴장을 한 모습을, 이미지를 7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좋은 이미지로 좀 보내주면 다시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는 콤피 UI도 씁니다.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고 용도별로 쓰는 거죠. 또 콤피 UI가 구독자분 중에서 필요로 하시니까 저는 상업적으로 콤피 UI가 사실은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나 또는 영화 또 스토리를 쓰시는 분들 다양하게 콤피 UI가 용도에 필요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 것 뿐입니다. 제가 뭐 콤피 UI를 가지고 크게 할 거는 없어요. 그렇고 GPT-4 옴니는 미니가 있고 그록2가 있죠. 그러면은 저는 1.5 때부터 다 씁니다. GPT-4 옴니도 유료로 구독하고 클로드도 유료, 제미나이도 유료, 그록도 28,000원을 주고 다 구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써봐야 아니까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크리에이터니까. 그래서 썸네일을 만들 때는 그록을 많이 씁니다. 제가 그록을 많이 쓰는 이유는 그래요. 질감이 좀 뛰어나고 편해요. 진해서 강하게 나와요. 실사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풍경이나 똑같이 지금 미드저니에 있는 프롬프트와 100%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전부 만든 겁니다.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좀 이따가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판정을 하시면 돼요. 호불호가 갈리는데, 제가 코멘트 할 거는 미드저니의 찬양자도 콤피 UI의 찬양자도 플럭스의 찬양자도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니라 그의 신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이것저것 다 쓰시면 돼요. 저처럼 다 완벽하게 100% 좋은 것만 있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툴도 GPT 옴니도 마찬가지고 클로드 3.5 소넷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미지를 지금 하루에 약 100장에서 150장 정도를 미드저니와 콤피 UI 플럭스 개발자 버전, 그리고 이 GPT-4 그록은 2.0은 플럭스 프로 버전이에요. 지금 콤피 UI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개발자 버전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 가지 결정적인 부분을 다음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이 생성한 이미지들이에요. 로라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성을 하고 테스트를 했던 이미지들입니다. 전부 다 콤피 UI로. 그래서 지금 하루에 100장에서 150장 정도 생성을 하고 있어요. 계속 비교 테스트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플럭스가 좋다, 콤피 UI가 좋다, 미드저니가 좋다라고 해서 어떤 한 가지에 대한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거 보면 이건 완전 중국이죠. 콤피 UI의 한계가 그런 점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은 멀었어요. 그리고 제가 개발자 버전보다 나은 프로 버전으로 제가 비교한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미드저니와 비교하는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제가 사실을 속이고 보여드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릴 거니까. 자, 쭉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발자 버전으로 쓰는 거는 이 비교 영상에서 나오는데 이 글자 렌더링이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요.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개발자 버전은. 그래서 내가 콤피UI는 썸네일을 만드는데 16대 9 비율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 그록은 4대3 비율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트위터는.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프로 버전이 텍스트 렌더링이나 질감이 오히려 콤피UI에서 사용하는 플럭스 개발자 버전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자 버전이 아니고 프로 버전을 주로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는 주로 개발자 버전이죠. 아니면은 이 프로 버전은 미드저니보다 5배 이상 비쌉니다. 한 장 생성하는데 비용이.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쭉 다양한 컨셉으로 제가 비교를 했어요. 오늘 아침 영상에 가기 위해서 제가 올린 거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보세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드저니 대 플럭스 프로 버전이에요. 콤피UI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개발자 버전이 아닙니다. 개발자 버전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미드저니와 플럭스 프로 버전을 비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동일한 프롬프트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이런 경우 추상적인 이런 형태는 인식을 못해요. 프로가 프롬프트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건 콤피UI에서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차 위에 피자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질감이 조금 밝게 나온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두 가지 평가예요. 인공지능 이미지 냄새가 좀 난다는 분도 있고 사실에 가까우냐 미학적으로 어떤 부분이 뛰어나느냐 표현력이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리얼리티가 나오죠. 이렇게 예술적인 부분은 나오질 않아요. 구현이 잘 안 됩니다. 동일한 프롬프트를 넣었음에도 프롬프트를 이해하는 능력이 미드저니보다는 훨씬 떨어진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또 볼까요? 그리고 우주 SF 영화의 한 장면을 묘사한 건데 이 부분도 질감이 강하죠. 강하지만은 디테일이라는 측면과 예술적인 미학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미드저니가 낫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더 아티스틱한 부분은 미드저니가 강합니다. 사실적인 부분만 좀 강해요. 리얼리즘에 초점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형태도 약간 좀 사람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잘 표현이 안 됩니다. 플럭스가. 그리고 이 부분도 주로 보면은 이 리얼리즘에 국한돼서 사람의 얼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플럭스 프로 버전이에요. 주로 사람을 많이 생성을 하니까. 근데 여기는 예술적인 부분과 프롬프트를 이 부분은 등을 쥐고 있는 거예요. 원래 프롬프트가 등을 쥐고 있는데 얘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강하죠. 시야로 볼 때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만화나 아트 같은 직접적으로 웹툰이나 또는 영화의 어떤 한 장면이나 이런 데서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술적인 부분들은 표현이 안 돼요. 플럭스에서. 그리고 이런 부분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비교해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에서도 선명하죠. 우선 보기에는 선명합니다만은 이렇게 다양한 아스틱하고 좀 환상적이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는 잘 안 나옵니다. 요것도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옵티는 미드저니에서 뽑았던 것은 질감이라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미싱으로 뽑아서 가공했는 그런 느낌. 디자인이나 이런 원단을 제조하는 분들, 의류를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건 안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입니다. 이 프롬프트가 보시면은 리얼리즘이 여기에서 나오는 프롬프트를 구현하는 것들이 여기에서는 그냥 일반화 돼 버려요. 그리고 이거는 미드저니고 여기는 사람이죠. 예, 똑같은 프롬프트인데 예를 들면은 카메라 앵글이나 각도나 이런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프롬프트가 아직까지는 플럭스가 잘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거는 다음 부분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리얼리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서도 조금 예술적인 부분과 사실적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수채화에 관련되는 풍경인데
이미지인데 예술적인 부분을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술적이거나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쓰이는 그런 사람의 얼굴 이미지가 아닌 부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커피잔 위에 단풍님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카메라의 어떤 정교한 기술을 프롬프트에 적용해가 표현하는 부분들이 미드저니가 훨씬 낫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자,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는 인테리어 가구를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음에도 이 콤피UI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모래로 해서 사람을 형상화하는데 여기는 사람 얼굴이 나오고 여기는 완전히 모래화되어가 나온 겁니다. 원래 프롬프트가 의도한 바는 이 미드저니 쪽이에요. 그리고 조금 기하학적인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기하학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해도가 플럭스가 아직까지는 떨어집니다. 단일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효과 같은 부분에서도 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선호도에 따라서 이 이미지가 좋을 수도 있고 이 이미지가 좋을 수도 있는데 프롬프트가 의도하는 바가 제대로 반영이 됐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도 저는 보면은 원래 의도한 건 이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영화에서 보시면은 이런 형태잖아요.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선명은 하죠. 항상 질감이 강하게 나오니까 플럭스가. 근데 실제 스케치를 해서 이런 그림과는 어떤 게 더 가까우냐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프로를 많이 씁니다. 실제로 썸네일은 거의 다 그걸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예술적인 아티스틱한 표현, 뭐 이 부분을 선호하실 수도 있고 강력하게, 여기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얼굴을 정면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콤피UI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얼굴을 아래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카메라 앵글이나 그런 프롬프트를 적용을 했을 때 그게 반영이 플럭스는 잘 안 된다는 걸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엉뚱한 상반되는 결과가 났죠. 이거는 실사에 가까운 건데 이런 거는 일러스트레이션에 가깝게 나왔어요.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실사 사람이 선명하게 나오니까. 근데 아스틱하게 뽑느냐, 카메라에 효과를 줘서 이렇게 의도해가지고 뽑느냐, 아니면은 그냥 선명한 것만 좋으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썸네일에서는 강력하게 환한 이런 예술적인 효과가 아니고 밝게 나와야 구독자분들께서 시선이 가니까, 강렬하게 가니까 저는 플럭스 프로를 가지고 뽑아서 사용을 합니다. 전부 다. 그리고 텍스트 렌더링도 비슷비슷해요. 미드저니는. 근데 미드저니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미드저니에서는 이 글자 표현이 텍스트 렌더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글자체가 굵게 잘 안 된다, 원하는 폰트체로 안 된다 이러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ABC 마트의 이미지를 캐릭터와 스타일 참조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면은 모든 글자체가 거의 원형에 가깝게, 사실에 가깝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프롬프트로 입력해서 하는 것만 가지고 그 기능을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히 이거는 길어지지만은, 영상이 길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돼요. 안 보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예술적인 펜슬 아트와 같은 부분은 확 차이가 나죠. 이거는 굉장히 거칩니다. 실제하고도 예술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셀룸문이라고 하나요? 일본의 애니메이션. 그런 건 여러분들이 질감이 워낙 강하고 리얼리즘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사람의 얼굴은 잘 나와요. 플럭스 프로가 강하게. 그런 얼굴을 선호하시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강한 질감은 AI 냄새가 너무 나서 별로 선호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는 미드저니를 많이 씁니다. 실제 인물을 뽑을 때는. 이런 것도 프롬프트가 이 플럭스에서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신화에 나오는 어떤 전쟁의 영화의 한 장면에서 나오는 부분을 하는데 잘 안 되죠. 이제 이런 겁니다. 디스플레이 디자인, 공간 디스플레이를 할 때에
부분인데 이거는 롤링이라 그래서 KNOLLING 프롬프트를 쓰면은 부품이 분해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다르죠. 예, 글자는 거의 비슷한데 역시나 보시면은 어떤 실제의 포스터에서 여러분들이 이 포닉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의 포스터를 어느 게 가깝느냐 그걸 보시면 되겠죠. 판정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이제 리얼리티를 워낙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카메라의 효과, ISO를 어떻게 하고 조리개를 어떻게 하고 셔터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 처리를 하느냐 그런 예술적인 프롬프트가 플럭스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영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 어디가 가까운지. 여기는 사실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실제 이미지 같으냐, 실제 사람 같은지, 이 사람이 실제 사람 같은지는 여러분들이 판정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서 보던 것이 어느 것과 더 가까운지 그거는 판정을 하시면 되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 플럭스 프로가 이겼어요. 왜냐하면은 이 양등분을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바른데 표현을 다르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미드저니에서는 작동이 안 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제가 이미지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지를 이미 만들어 놓은 미드저니의 익스플로러에 이미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전부 선정해서 프롬프트로 적용해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프롬프트가 이게 작동이 잘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조금 심플하죠. 리얼리티를 강조하다 보니까 심플하고 이렇게 다양한 실제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부분이 연출이 잘 안 돼요. 플럭스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라든가 광고에서 보던 실제 사실적 이미지와 어느 부분이 가까우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선호도의 차이는 있어요. 저는 썸네일을 쓸 때는 이런 걸 씁니다. 그런데 실제 홈피에 올린다든가 어떤 이런 산업 현장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 때 소개할 때 하면은 미드저니적 이미지를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래 효과는 이렇게 불타는 모습에 막 아티스틱한 이런 예술적인 걸 했는데 리얼리즘이 강조가 되고 이런 예술적인 표현이 잘 안 돼요. 플럭스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미지의 부각, 인물 중심의 부각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 쉽게 구하시려고 얻으시려고 하면은 플럭스가 유리하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한복 차림인데 여기도 한복 차림이고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한복을 비교를 해드리면은 이 한복에 관련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플럭스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미드저니를 제가 검색을 해서 비교를 해드리면은 이런 이미지가 한복 이미지인데요. 이런 이미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플럭스에서는 구현이 안 됩니다. 플럭스에서는 구현인 자체가 안 돼요. 이거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기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 부분은 미드저니에 있는 기존의 이미지와 병합시키는 기능을 쓴 거예요. 뭐냐면은 이미지 두 장을 블렌딩을 한 겁니다. 쉽게. 이미지를 브랜딩을 하다 보니까 프롬프트는 같은데 결과물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틀린 거예요. 요 용의 이미지, 무사의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혼합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이런 달력 비슷한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구현이 안 된 겁니다. 그게 플럭스에서는 다르죠. 완전히 이미지를 블렌딩 해버린 거니까 어쩌면은 비교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얘는 손오공인데 서유기의 손오공을 프롬프트로 한 거예요. 예,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리얼리즘을 강조한 게 플럭스 모델이에요. 굉장히 범위가 좁은 겁니다. 사실은.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제가 호불호를 가지고 판정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중에서 미드저니 측의 어떤 부분에 편을 든 부분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는 플럭스 프로도 쓰고 홈피아이도 쓰고 다 써요. 다 쓰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썸네일용으로는 질감이 강하고 눈에 튀니까 쓰지만은 실제 용도 동화책을 쓴다든가 또 유튜브에서 사실과 근사한 장면을 구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대부분 미드저니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은 호불호가 갈리는데
미드저니가 이제 계속 비난을 받는 단점 중에 하나가 컨트롤 렉과 같은 스테이블 디퓨전과 콤피 UI에서 구현되는 그런 기능들이 다양한 게 부족하다는 건데, 올 연말에 미드저니에 기존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포토샵에서 구현이 가능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들어옵니다. 스케치 드로잉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비디오 기능이 들어옵니다. 미드저니 CEO가 예측한 것은 소라 기술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게 흔히 아니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 미드저니가 비디오를 생성시키고 있는 훈련을 시키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미드저니에 뭐가 들어오냐면 스토리보드 기능이 들어옵니다. 제가 AI 영화 생성기, LTX 스튜디오 이런 걸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미드저니가 니지 버전, 애니메이션 버전과 일반 버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면서 웹툰이나 만화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일반인 버전이 혼합이 돼서 함께 운용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뀌면서 스토리보드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기존의 이미지와 결합을 시키고 전부 다 스케치나 에디터 편집 기능으로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하면서 그 편집된 기능, 생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이미지 생성부터 스토리보드, 영상 작업까지 하나로 완성시켜가는 굉장히 파급력과 폭발력이 큰 버전이 올 연말 내지 내년 초에 미드저니 버전 7이 나오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미드저니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돈이 수수료가 들어가는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콤피 UI를 공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한 대 사는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돈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500만원 주고 사더라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인공지능이나 이런 모델들이 커지고 점점 고사양이 되면은 컴퓨터도 오래 못 쓰잖아요. 또 한 3년 쓰고 5년 쓰고 최대 5년 쓰면 또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최소한 5, 6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고 전기세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거를 왜 속이냐 이거죠. 돈이 안 들어가고 무료라고. 무료가 아니잖아요. 콤피 UI 쓰면은 어떻게 그게 무료냐고요. 콤피 UI 플럭스 프로 버전은 미드저니보다 5배가 비싸요. 그런데도 콤피 UI가 더 낫다? 플럭스가 더 낫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저는 골라서 취사 선택을 해서 다 씁니다. 크리에이터니까 제가 써보고 사용해보고 또 어떤 점이 좋은지를 내 나름의 평가를 해서 구독자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가이드를 해주는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어떤 찬양자가 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미드저니가 가진 장점이 많기 때문에 미드저니를 쓰는 거고, 내가 디자인을 하거나 또는 뭐 상업적으로 광고를 해서 AI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LLM도 다 4개를 유료 구독하고 있고 이미지 생성기에 관련된 부분도 쓰기 위해서 그록도 유료 구독하고 미드저니도 사용하고 콤피 UI도 쓰고 또 온라인에서 로라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로컬에서 만드는 영상도 오늘 올렸듯이 그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셔야지 어떤 제품 하나 나오면 그 제품 서비스의 찬양자는 절대로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신도가 되는 거잖아요. 왜 인간이 인공지능의 신도가 돼서 이단 종교의 신도처럼 생각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안 하시기를 바라면서 진정한 AI를 부리는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미드저니와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자, 또 좋은 소식, 유용한 정보, 즐거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